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의원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홍콩에서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977명으로서 지난해 유행 정점을 넘겼다고 하고 양성률이 약 13.8%로 최근 1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사망자가 약 30명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 역시 일주일간 코로나19 관련해서 외래 및 응급실 방문자가 19,097명으로 전주 대비 무려 91.3%가 증가하였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양성률이 16.2%로 신규 확진자 수도 2월보다 3월이 2.5배나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일주일 사이에 28% 증가를 보이고 있고, 태국도 지난주에 49,000명이나 확진이 돼서 3배 가까이 폭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CBC 뉴스에서는 5월 2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공항감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최근 중국 등에서 유행 중인 XBB 계열의 NB1.8.1 변이가 미국 입국자들 사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어 있고요. 이 NB1.8.1은 기존 변이들보다 면역 회피 능력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인간 세포에 결합하는 능력이 더 강해서 전염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5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2.8%에서 8.6%로 5.8%포인트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5월 초에 우리나라 연휴 기간이 겹치면서 많은 국민들이 동남아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나라도 점점 이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름철에 재유행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요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표를 보면서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통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주별 검출 현황인데요. 5월 11일에서부터 17일까지 바이러스를 검사한 것을 나타내고 있고, 전에 얘기했던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역시 그 절반 정도인 10.1%,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8.6% 정도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비슷한 퍼센티지를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금 줄어드는 양상에 들어갔는데 아직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등에서 단체로 감염이 돼서 4명, 5명씩 한 번에 이렇게 걸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저희 병원 검사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열이 나고 아프다면 아이들한테 혹시 같은 반에 그렇게 열이 나고 아픈 아이들이 있지 않은지를 꼭 물어봐서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 코로나 검사를 꼭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최근 8주간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병원체 감시 현황을 보면은 최근 마지막 20주 검사에서 2.8에서 8.6%로 쭉 줄어들다가 갑자기 뛰어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근 들어서 서서히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난달에 많이 증가했다가 최근에 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하면서 좀 독감 바이러스는 어떤 추세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25년 절기, 그래서 올해 25년에 들어서의 24년 절기와 23년 절기와 다른 점은 뭐냐면 B형 독감이 이 오렌지색을 얘기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이 B형 독감이 최근에 들어서까지 아직도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를 쳤을 때보다는 지난달보다는
한 반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월 말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B형 독감 환자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표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된 주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이제는 격리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4급 전염병으로 이제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전염성을 떠나서 격리 기간은 독감 바이러스 격리 기간과 비슷하게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격리 권고 기준은 기침, 발열, 두통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입니다. 즉 간단히 얘기하면 열이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 해열제 복용 없이 24시간 이상 열이 안 나면 학교에 갈 수가 있고 직장에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기침이 심한 경우에는 전염성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침이 가라앉을 때까지 격리를 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의무 격리 기간이라는 건 없고요. 이렇게 권장 격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중증의 증상을 보이거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제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스크 착용입니다. 이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옮기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감염된 학생은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을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침이 심하다면 열이 떨어졌더라도 격리 기간을 조금 더 갖는 것이 전파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후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24시간 후부터 등교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교 시 검사 결과서나 소견서, 진료 확인서 같은 것을 학교에 제출하면 이제 출석을 인정해주는 그런 처리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격리 기간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에게서 아직도 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65세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당뇨나 결핵이나 고혈압이나 이제 면역이 떨어지시는 분들,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처에 이렇게 면역성이 떨어진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런 분들하고의 접촉은 환자라면은 최소 2주간은 철저히 접촉을 안 할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는 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혼잡한 곳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할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